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성웅 심사관입니다. 네, 다가오는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G20 소식으로 온라인이 뜨거운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그 G20, G7 못지않게 G5 반열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포함되어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제가 근무하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음 주네요. 다가오는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지재권 분야의 G5가 모인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제협력과 조아라입니다. 네, 조아라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그 국제협력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특허청이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아주 큰 행사를 또 치른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뭐 그 행사와 관련된 소식을 당연히 가지고 나오셨겠죠? 네, 그럼요. 오늘 IT5라고요.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이 함께하는 회의, 우리나라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특허청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올해로 12번째 맞이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자 회의, 그 공식 행사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 조아라 심사관님과 함께 미리 그 행사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그 지식재산 그 선진 5개국, 우리가 줄여서 IP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IP5 회의는 사실 올해 초부터 저희 뭐 내시 특허청입니다에서도 상당히 그 많이 좀 얘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먼저 IP5는 어떤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를 차지하는 나라들인데요. 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5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건 뭐 거의 다 이 5개 국가가 뭐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렇다면 연간 전 세계 특허 건수는 얼마나 되고 IP5 중에서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전체 2017년 기준으로는 한 317만 건 정도 출원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1위는 중국,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고요.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2017년에는 한 137만 건 정도 중국에서 출원이 됐었고 2018년에는 한 158만 건 정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4위 정도 한 20만 건 정도 수준입니다. 아, 그중에서도 또 4위래요. 네. 대단하네요. 중국은 뭐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막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인구 비례로 본다면은 그 인구 100만 명당 그 우리나라가 3천 건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인구 비례적으로 봐서 최고로 많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말 우리 IP5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조직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IP5 체제는 언제 처음으로 출범했고 또 왜 만들어졌는지 또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12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12년 전인 2007년 제1회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 하와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허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하나의 기업, 뭐 예를 들어 큰 삼성 같은 기업이 한국에만 출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출원을 하고 미국에도 출원을 하고 뭐 일본에도 출원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린 교차 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출원권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심사를 하면 좀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에서 시작된 게 IP5 협의체의 출범입니다. 그렇군요. 기간도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도 심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사무관님께서 아까 서두에 올해 12번째 그 회의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IP5 그 청장 그 회의도 어떤 개최 순서가 있습니까? 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네요.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순서대로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년마다 개최를 하는 거고 5년 만에 개최를 하는 거고 2008년에
제주에서 한번 개최를 했었고요. 2014년에 부산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그렇군요. 2019년 인천에서 개최될 올해로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네. 되는군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5개 국가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한 지도 벌써 막 1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셨는데, 그간 뭐 성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난 회의를 되돌아봤을 때, 그동안 뭐 주요 성과를 꼽자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요 성과라고 하면 좀 사용자 측면에서 와닿을 수 있는 성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 5개 국이 정말 메이저 국가잖아요. 네. 이런 특허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되셨다는 거. 음. 그리고 이런 특허 정보가 어디서 보느냐?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그래서 저희는 원 포털 도시에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다 연관된 특허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전 세계 5개 국가 걸 다 볼 수 네. 있다. 그렇군요. 네. 네, 참 알찬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시 특허계의 국가 정상회담 같은 네. 그런 회의인 만큼 전 세계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또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또 논의가 되는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네. 한번 해주시죠. 먼저 그럼 IP5 협력 비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협력 비전은 크게 3가지 분야인데요. 네. 첫 번째는 특허 절차나 제도의 조화. 두 번째는 저희가 특허 심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심사를 위한 협력. 세 번째는 사용자에게 어떤 이 특허 정보를 어떻게 빨리 네네.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네. 3가지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IP5 특허청들은 지난 한 해 동안 28개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6월 회의에서는 이런 과제별 진행 경과를 좀 공유하고 올해의 추진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네. 그 외에도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신규 과제 논의될 예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차세대 5G,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이런 4차 혁명이 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술이 바로 특허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이 특허청에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읽었던 그 신문기사가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뭐 소설도 쓰고 취업 인터뷰도 직접 네. 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그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은 누구나 다 그 알지만 지식재산권의 신기술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특허도 출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발명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첫 번째로 지금 그럴 좀 수 활발하게 있겠네요.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특허행정 시스템에 적용해서 좀 더 심사관 그리고 우리 민원인이 빠르게 특허 검색을 할 수 있고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특허법에서는 그 발명가다 하면 자연인, 뭐 사람만을 네. 우리는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발명, 과연 이것도 진정한 발명가가 네. 될 수 있는지,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회의는 인공지능 신기술의 도전에 대해서 선진 특허청들이 공동으로 또 네. 협력 체계를 시작하는 그런 원년이라 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그 외에 또 어떤 또 다른 논의가 있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도 개선적 부분을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제도 개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출원인들이 미국 특허청에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될 선행기술 제출 문서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특허청 간, 기관 간 문서 교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논의가 실현되면 아마 한국 출원인의 부담만 해도 연간 한 130억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간소화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미국 법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네네. 미국이 아주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데요. 네. 원래 그 미국의 IDS라는 제도가 그 관련된 미국 출원을 하기 위한, 출원을 할 때 시점에서 모든 관련된 문서를 미국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선출원이 되고 미국이 후출원이 되었다면
이 한국 출원인께서는 한국에서 출원했던 심사받았던 모든 문서를 미국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특허청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출원 포대도 가지고 있고요, 심사 포대도 가지고 있기 이미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한 데이터를 기관 대 기관으로 기관 대 안전한 기관으로. 보안망을 통해서 전송해주는 방법을 지금 전산 시스템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그렇군요. 이런 걸 논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네. 통과가 되면은 경제적 결과 효과는 엄청날 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회의에는 그 지재권계의 인사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인사들도 또 많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산업계 쪽 인사도 저 IP5에 걸맞게 이제 우리 산업계, 한국 산업계, 일본 산업계, 중국 산업계, 미국 산업계, 유럽 산업계에서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우리 산업계는 킴파 지식재산협회에서 참석을 하시고요. 뭐 일본은 지파, 뭐 중국은 피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IPO, AIPLA, 유럽은 비즈니스 유럽 이렇게 6개 기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3일 동안에 그 네. 회의도 또 다양하게 많다던데 어떤 회의들이 또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는데요. 네네. 11일은 그 차장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청장회의, 뭐 연석산업계 연석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전부 한번 검토해보는 회의이고요. 네. 그리고 12일은 이날이 제일 좀 큰 규모가 큰데요. 산업계와 IP5 특허 청장 연석회의. 만남이군요. 네. 네. 13일은 이제 특허 청장회의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특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특허로 하여금 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건데 그 양쪽 리더들이 또 네. 만나서 한다니까 벌써부터 저도 또 설레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그 3일 동안에 또 3개의 그 회의가 또 개최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IP5의 협력 체계에 대해서 미처 또 소개 못 드린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네, 6월에 열리는 행사는 IP5 청장회의여서 가장 고위급이 만나시는 행사이고요. 네. 사실 고위급 회담 이외에도 실무 접촉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킹그룹 1, 2, 3 그리고 통계그룹 이렇게 4개 실무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워킹그룹 1은 특허 심사를 하려면 이 특허가 어떤 분야인지 분류를 제일 그렇죠.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류 관련된 또 실무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워킹그룹 2는 시스템 관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제도 관련 부분인데요. 이제 특허 제도 이게 법률을 조화시키려다 보니까 각각 또 다른 법제도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워킹그룹 3입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이번에 개최되는 IP5 국제회의 좋은 성과와 함께 성대하게 잘 마쳐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6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지식재산 글로벌 리더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국제협력과 조아라 심사관님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누가 뭐래도 기술이죠. 자, 그리고 그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지식재산권 리더가 된 것처럼 뿌듯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식재산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키고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쑥쑥 키워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들도 발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